설날을 이틀 앞둔 금요일 아침, 지영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죠. 올해는 언제 올 거니?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라.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영은 짧게 네 어머니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보다는 무거운 긴장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명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시댁 가야 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저도요. 친정은 하루만 가도 되는데 시댁은 며칠씩 있어야 하니까.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영은 남편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명절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이번에도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월요일까지 시댁에 있다가 화요일에 친정 들렀다 오면 되겠지?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지영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몸과 마음이 힘든 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지영은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보기 리스트에는 각종 전 재료, 나물, 과일, 고기, 생선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지영은 마음속으로 이 많은 걸 또 언제 다 준비하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영은 명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옷, 남편 옷, 자신의 옷, 그리고 시댁에 드릴 선물까지. 가방이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 아침, 지영 가족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차들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명절 교통특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엄마가 올해는 좀 일찍 오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왔니? 고생했다. 시어머니의 인사에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인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동서, 조카들까지. 집안은 북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아, 너는 부엌에서 전 좀 부쳐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동서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동서의 인사에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명절의 무게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벨 때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저는 얇게 부쳐야 맛있다. 그리고 나물은 너무 짜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영은 속으로 또 시작이네 생각했습니다. 명절의 시작, 집안 가득한 긴장감, 지영과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 모두의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조심스러운 긴장과 알 수 없는 피로가 어린 듯 보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지영은 전을 부치면서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부엌 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전을 뒤집는 손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가끔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으면 느끼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고추전은 속이 터지지 않게 잘 눌러줘야 한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는 늘 높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갈해야 하고 손님 상에는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늘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서와 시누이도 각자 맡은 역할에 바빴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유독 지영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명절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솥을 열고 국을 끓이고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지영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너도 피곤할 텐데. 그래도 며느리는 명절에 쉬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내가 잡채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잡채가 맛있더라. 라고 칭찬인 듯 부탁을 했습니다. 지영은 부담이 느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와 시아버지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동서와 함께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고 전 부치기를 계속했습니다. 동서는 작은 목소리로 언니, 우리도 명절에 좀 쉬고 싶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맞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상차림을 점검하며 여기 나물이 왜 이렇게 짜니? 저는 너무 두껍다. 잡채는 당면이 덜 익은 것 같다. 라고 한마디씩 지적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들이 고생이 많다. 그래도 명절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끝이 빨갛게 불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서는 언니, 우리 진짜 고생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참아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을 열고 지영과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고 많았다.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명절이 끝나면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 가족의 시선이 지영을 계속 부엌에 머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와 며느리의 부담, 두 마음은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명절 이틀째 아침, 부엌에는 이미 전기밥솥 소리와 국 끓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동서도 피곤한 얼굴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에 기대어 두 며느리의 손놀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오늘은 국을 조금 더 진하게 끓여보렴. 지영에게는 잡채는 당면이 불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도 네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자 동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로봇 같아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차림을 점검하며 지영이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이번엔 당면이 좀 질기네. 동서가 끓인 국을 맛보며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며느리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힘들게 했니? 이 정도는 기본이지.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싸해졌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뒤따라왔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명절마다 전쟁이네요. 지영은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하니? 지영은 그냥 지금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좀 쉬어라.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말했지만 지영의 마음에는 이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지영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다가와 언니, 우리도 좀 쉬자.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조금만 더 하고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그냥 좀 쉬라고 하시네. 지영은 알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지영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지적, 신우이의 한마디, 동서의 한숨,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지영에게는 작은 상처가 되어 쌓여갔습니다. 명절의 집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조용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절 셋째 날 아침, 지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무를 데치고 있었고 동서는 조용히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한결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영과 동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명절만큼은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것이 자신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명절의 고됨과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모두의 기대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지영을 지치게 했습니다. 동서는 부엌 한쪽에서 과일을 깎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우리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영은 아니야, 어머니도 우리한테 기대가 크신 거지. 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지영과 동서가 차려놓은 과일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며느리들이 힘들겠다. 그래도 명절에는 다 같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더 힘들게 일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지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지영은 거실 한쪽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명절이면 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나도 저렇게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과 동서에게 고생 많았다. 내년에는 조금 더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내년에도 똑같겠지 하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명절 내내 지영과 시어머니, 동서, 남편, 시누이 모두가 서로의 기대와 부담,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지영은 방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음식 준비였습니다. 지영과 동서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상에 올라갈 음식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잡채, 전, 나물,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상차림은 끝이 없었고
부엌에는 뜨거운 김과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전을 부치다가 동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올해는 조금만 만들면 안 될까요? 매번 너무 많이 남아서 나중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언니. 매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년과 똑같이 푸짐하게 상을 차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된다. 명절에는 넉넉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과 동서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점심 무렵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니들 뭐 도와드릴까요? 동서는 그냥 앉아 있어. 어머니가 며느리들이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나도 좀 도울게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너는 손님이니까 그냥 쉬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시누이가 도와주면 일이 훨씬 수월할 텐데 왜 며느리들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도 언니, 우리 명절마다 이러는 거 정말 힘들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지영과 동서의 표정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쑤셨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뭐 도와달라고 하시니? 지영은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상차림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지영아, 이건 내가, 저건 동서가 각자 맡아서 올려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영과 동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상차림이 끝난 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들이 고생이 많다. 라고 말했지만 지영과 동서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도 역시 며느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지영은 동서와 함께 조용히 그릇을 닦으며 내년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와 역할 분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지영과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관계를 더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지영의 귀에는 대사 하나하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서도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옆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남편 준호와 시아버지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올해도 다들 고생 많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서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우리도 음식 준비 좀 도울게요. 매번 언니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는 손님이니까 그냥 쉬어라. 라고 했지만 시누이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시누이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서도 그래, 우리도 이제는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그제야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남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방에 누워 오늘 있었던 가족 모임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 동서와의 연대감, 시누이의 미안함, 남편의 무심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작은 제안과
동서의 공감 그리고 남편의 짧은 위로가 지영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올해는 정말 고생 많았다. 며느리들에게 말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쉬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지영과 동서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다음 명절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작은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평일 저녁, 지영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마음속에 맴돌던 감정들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지영은 문득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 명절에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잠시 TV를 끄고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지. 다음부터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지영은 남편의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번 명절에 너희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지영은 놀란 마음에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년에는 음식도 좀 줄이고 다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자. 내가 힘들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했지만 가슴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동서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언니, 이번에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내년엔 더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조금씩 바뀌는 거 맞죠? 지영은 네, 우리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신우이도 단체 채팅방에 내년에는 꼭 음식 준비 같이 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영은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 지영은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명절이 꼭 전쟁 같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지영이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영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전화를 걸어 지영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별일 없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지영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서와는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는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지영은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라고 답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남편을 배웅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명절 동안 겪었던 감정들이 아직도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전날 마트에서 장을 보며 느꼈던 부담, 시어머니의 기대와 동서와 나눈 짧은 위로,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과 신우이의 미안함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지영은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명절 풍경이 바뀌겠죠. 지영은 네,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영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이번 명절에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마워요. 내년에는 우리 가족도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명절을 보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다음 명절에는 우리도 음식 만들기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명절이 더 즐거워질 거야. 라고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내년에는 음식도 줄이고 다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 지영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서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언니, 이번 명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지영은 응, 우리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주말, 지영은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영은 명절이 꼭 전쟁 같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년 명절에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겠다고 가족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명절을 만들겠다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들의 노고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와 시누이도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남는 감정은 서운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변화와 서로를 향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지영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지영은 창문을 열고 상쾌한 봄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